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시장이 저도 오픈회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 종목 거기다가 일부 테마에만 너무 많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또 11월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 후반에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뭐 시장은 NFT로 모든 걸 다 종결한다. 최근 한 3일, 4일 내지는 한 11월은 계속 NFT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오늘도 NC소프트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네. NC소프트가 돌파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NFT로 엮여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엮여가지고 그러게요. 일단 NC소프트 뭐 이따가도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좀 다룰 텐데 네. 사실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확실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는 섹터들 위주로 특히 이 성장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첫 타겟을 미디어 컨텐츠가 끊었었고 네. 그 다음 타자를 지금 NFT화 시킨 활용해서 게임 쪽으로 퍼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또 밤에도 제가 스치면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게임주는 뭐 차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계속 불꽃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수로 좀 확인을 해드리면 한 번의 위기를 좀 넘겼다. 다행스럽다. 그래서 2,900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를 또 2,903포인트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겨우 좀 올리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당분간은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은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갈 것 같거든요.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바닥을 다지면은 다시 조금 이제 뭐 많이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다시 또 3,100선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오늘 특별하게 포인트보다는 그냥 NFT, NC소프트 이걸로 모든 거를 다 말씀 한번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수는 2,900포인트가 뭐 전저점이 2,901포인트가 그런데 맞습니다. 네. 약 2포인트 뭐 숫자 놀이 같지만 남겨두고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래도 조금은 기간 조정으로는 이제 안정권이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일부 테마에만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저희들이 새로 고침 시간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 뭐 제가 나오지 않네요. 화면을 네. 딱 분류를 해서 제가 먼저 예고를 드렸습니다. 네, 목소리만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새로 고침은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네. 뭐 저번 주부터 아니면 저희가 한 9월, 10월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헝다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만기가 전환되는 즉 롤오버라 그러잖아요. 네. 롤오버 이슈가 있었는데 달러채 이자 지급과 관련된 이슈가 뉴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지만 네. 좀 겨우겨우 어떻게든 막았다라는 뉴스가 네.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뭐 안도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그래도 좀 찝찝함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국내 증시의 악재가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발적으로는 그래도 위기는 넘겼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900선을 조금 사실 어제 미국이 특히 나스닥이 좀 급락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의 영향으로 오늘 헝다까지 겹치면은 진짜로 이거는 맞아요.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2,900 깨졌으면은 진짜 한 당분간 3,000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다행히 그래도 2,903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다행히 리바운딩에 성공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헝다 이슈는 뭐 계속해서 뭐 내년까지도 또 이자채 관련된 부분과 원금까지 포함해서 한 8조 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뭐 이자 관련된 부분들 4번 정도가 남았다고 좀 얘기도 들려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번 또 살려주는 분위기가 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기를 넘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하락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7개 종목이나 8개 종목 있으면 한 종목 빼고는 다 떨어지는, 다 떨어지는 종목들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게임주들만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소외감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인데 작년하고 완전 반대죠. 작년에는 소형주들이 못 갔고 대형주 장세 이런 부분이었는데 반대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헝다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산재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뚜렷한 악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리니까 좀 좋은 얘기. 제가 어제부터 좋은 얘기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네. 뭐 희망도 있어야 되니까요. 증시라는 건 기대감이니까. 일단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일정이. 차주 15일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이제 화상회담을 한다. 일단 거의 이제 15일로 압축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중 관련된 스탠스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지금 뭐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상회했고 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화해하는 제스처들 좀 야 우리 지금 적당히 여기서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다시 또 줄다리기 싸움 한다면은 거기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련된 완화적 스탠스가 나오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중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코로나가 일깨워준 교훈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이 이게 답이 아니구나. 리쇼어링이라 그러죠. 제조업이라든지 주요 생산 기지를 자국 내 내지는 가까운 나라로 좀 이동시키면서 네. 성장을 갖고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헝다는 어떻게 보면 헝다가 일깨워준 중국 정부 내지 중국의 수요 부진이라는 부분인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지수가 중국도 놀라웠는데 미국도 어제 물가가 쇼킹하게 나왔거든요. 폭등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조금은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경기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하드랜딩, 즉 경착륙을 막아내는 국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일부 뭐 심양시 같은 경우에는 데벨로퍼와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제스처도 나오지만 네. 지준율 내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만기를 소화하는 만큼의 물량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경착 리스크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도랠리 내지는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거는 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막 성장으로 달려간다라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 트리플 A,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정크 쪽에 있는 회사채 만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크본도 말씀하시는 네, 네. 그래서 제2, 제3의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일단 네. 다음 주에 중미와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씩은 한쪽에 악재가 터지면 한쪽은 호재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보자라는 거였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얘기했다는 그 헝다 디폴트는 일단은 좀 모면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주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경제는 좋지만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 증시도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헝다가 모면이 됐다는 거는 걱정해야 될 게 100이라 치면은 한 80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일단 디폴트가 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조달하는 기업들의 펀딩 리스크라 그래서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기업들도 되려 이자 비용이 막 높아지는. 근데 이제 이- 80은 아니고 한 5 정도 깎였다. 5 정도? 5 정도. 20도 많은 건가요?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산재되어 만기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래? 헝다가 이제 막 네.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겨우겨우 막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개인들도 어떤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있어서 겨우 막아나가는 사람이나 기업한테는 전형적으로 돈을 빌려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자산을 팔면서 네.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돌려막기를 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계속 디레버리징을 하는 거죠. 자산을 축소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헝다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좀 짚어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납폭이 다 과대해가지고. 우리나라 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수요와 네, 연결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따가 또 게임주 얘기도 말씀드릴 텐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인플레 영향,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의 영향을 덜 받는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겠죠, 당연히. 결국은 이제 코스트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번 제 화면 한번 보면서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제 모건스테일에서 발췌한 바로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이머징 마켓 관련된 이 달러 스트레스 지수인데 어제도 제가 세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자료예요. 근데 이제 12포인트 정도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실 텐데 예. 좌측부터 이제 해서 보면 되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라는 부분들이 달러에 굉장히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지수가 이 지표가 꺾이는 타이밍이 이제 제대로 된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되는 자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용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만약에 이쪽에 꺾이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이머징 마켓 관련된 가격, 비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스탠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NFT나 게임주는 질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상관관계, 반비례 상관관계를 좀 따져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왜? 전 세계 자금들에 대해서 이머징 마켓을 어떤 식으로 달러가 평가하고 있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사실 납법과대 섹터 전부 답니다. 전부가 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도 사실 못 가잖아요. 네. 바이오가 갈 부분들을, 그 꿈과 희망을 NFT, 게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납법과대 섹터보다는 이 달러 스트레스 지수를 통해서 이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은 건전적인 상황에 전개될 거고, 뭐 맞춰서 아마 기대 이익치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좀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제는 불건전 시장에서 굉장히 건전한 시장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스트레스 인덱스 지수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워낙 달러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중국발 악재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네. 전체적인 시장의 힘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내지는 유동성도 조금은 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성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네. 어제도 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NFT라는 단어, 그 이니셜 3개만 들어가면 그냥 상한가 로 가는 장익입니다. 그냥 상한가로 가는 장인데, 그래서 바로 새로 고침 시간 두 번째는 네. 게임입니다. 게임,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NFT 대장주는 아닌데, 그래도 시가총액으로는 우리가 NC소프트를 제외하고 게임주를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드디어 NC소프트도 마지막 불꽃인지, 아니면 NC소프트부터 다시 또 재점화되는 건지, 이걸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NFT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요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리니지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지웠다고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NFT밖에 답이 없다 이제. 맞아요. 근데 이거 이제 컨퍼런스 콜 했거든요. 영업이익 뭐 반토막 났던 부분 안 좋았어요. 쇼크 나왔고, 네. 당연히 쇼크 나올 수밖에 없었죠.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게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가중되면서, 리니지 월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그런 실적은 그 매출은 아니었거든요. 1인 네. 매출 봤을 때. 과거에 NC소프트가 그 위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NFT 얘기를 꺼냈었는데, 다음 날 바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NFT를 이제 요즘에 이제 무슨 코인을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NFT 코인을 타는 부분보다는 우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라고 했냐면, NC소프트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 법무팀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겠죠,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조만간에 NC소프트도 NFT화를 시킨 P2E라고 해야 되겠죠. 관련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몰리니까 완전히 그냥 추세 돌려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제부터는 뭐 눌림이 나올 때마다 저가면서 붙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쨌든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NC소프트가 그래도 게임 쪽에서는 대형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NFT, 물론 이제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나올지는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언젠가는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나와서 그래도 NC소프트 주주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을 것 같고요. 상한가 방금 들어갔네요. 상한가 지금 첫 찍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세는 돌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는 NC소프트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 이제 NC소프트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달러 스트레스 인덱스 지수 보여드렸지만은 조만간에 NFT 게임 출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순환매가 당분간은 반복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일 저희들도 얘기 들었지만 사실 저도 생각보다 리니지 W에 대한 시장의 평가보다는 유저들이 괜찮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낙폭 과대 그리고 실적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는 야, 이제 뭐 최악의 국면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NFT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지 그렇죠. 이런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뭐 더불어서 저희가 하반기 내내 이제 매크로 이슈와 조금은 배제된 업종을 보자라는 거가 이제 말씀하셨던 미디어 엔터에서 게임으로 넘어왔는데 게임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네. 호재 나올 땐 또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악재 나오는 섹터는 또 한꺼번에 악재가 나오는데 뭐 셧다운제가 또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게 계속 모멘텀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계속 뭔가 이제 불을 잘 피울 수 있도록 장작을 때가 들어선다고 네. 해야 되나요? 물 들어왔을 때 배너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게임주 대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요즘에 보면은 거의 게임주도 사실은 2010년부터 상승이 시작되면서 한 3, 4년 정도 올라가다가 못 갔거든요. 못 갔던 부분들. 그때 당시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들, 컴투스 게임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이슈화가 되고 물론 당연히 NC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일정을 한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정이 일단은 오늘 이제 표결이 들어가죠. 드디어 이 셧다운 폐지.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청소년들은 게임을 접속할 수 있다. 접속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이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게임도 중국에 어찌 보면 반사소재를 받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7월 달에 워낙 좀 두들겨 맞았다고 표현할 맞아요. 정도로 규제를 심하게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글로벌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쪽이 가장 강합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조. 가장 상승률이 뚜렷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인 부분들 오늘 말고도 더 많습니다. 다음 주도 진짜 몰려 있어요. 다음 주 16일 날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 관련된 부분들 요거를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줄지 지금은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위기면은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좀 높다. 그러면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주어지겠죠. 이제는 뭔가 기대감이니까 정책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17일에는 뭐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 플레이메이드 등 국내 6개 업체가 참여하는 지스타 2021 요게 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펄어비스의 도깨비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인 그 부분들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요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2주 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24일 날 네이버에서 데뷔 2021이라고 이 개발자들 메타버스와 이런 뭐 증강 형식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하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빅 이벤트입니다. 요게. 왜냐면 네이버가 사실은 카카오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제 플랫폼을 내놨잖아요. 네이버는 아직은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업부는 있지만 이쪽으로 네이버가 뭔가 전향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스타도 있고 가상자산법 공청회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 호재가 나오면서 아마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 네이버 이 데뷔 2021 이 컨퍼런스가 이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 그냥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뭐 계속 호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24일이라는 날짜까지 있지만 뭐 11월 내내 이제 남아 있는 모멘텀들이 맞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시장 전체적인 악재가 나올 때마다 대려 게임이나 이런 NFT 미디어와 관련된 거는 또 대려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금이 조금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좀 많이 달려가잖아요. 달린다기보다 좀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잡아서 타야 될까요? 아니 2차 전지도 올라갔던 게 막 회상이 돼가지고 맞아요. 올라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이거를 생각이 좀 보면은 2차 전지도 막 그때 형 가고 동생 가고 조카 네.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큰 형님만 가잖아요. 네. 에코프로빔 이런 쪽만 가고 있고 예전에 철강주도 그랬어요. 실적 전혀 못 내는 철강주 막 소형 철강사들 막 2연상, 3연상 가고 5월달에 그랬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좋고 그냥 그거를 그냥 즐기는 이제 홀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는 뭐 오늘 PT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지금 이쪽으로 다 이제 뭔가 좀 그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딴 점 표현하자면 미쳐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게임 쪽으로 네. 그냥 같이 그냥 미치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빌드업을 제대로 해주셨잖아요. 네, 싱크가 맞아야 말이 통하거든요. 네. 미칠 거는 같이 미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PT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바로. 네, 오늘 그래서 마찬가지로 NFT 쪽을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시 기대감이 있는 게임사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네. 실시간으로 바로 여러분들 매수를 지향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귀여워요. 잠자리. 잠자리? 네,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아, 네. 옛날 가수 이름인데요. 오. 네, 맞습니다. 예. 네,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뭐 예. 여러분들. 네. 드래곤플라이 하면 떠오르는 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있어요. 스페셜 포스라고 여러분 FPS 게임 아실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겼던 게임인데요. 조만간에 지금 스페셜 포스 NFT화를 시킨 게임을 스팀 사이트에 출시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스페셜 포스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서든어택의 2가 좀 실패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FPS 시장이 좀 죽었지만은 현재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또 높은 랭킹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위 랭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라고 알고 있어요. 스페셜 포스 NFT화 시킨.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P2E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래곤플라이가 사실은 좀 이전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랑 같이 좀 조인하는 부분도 나오면서 메타버스 사업부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에서 일정이 있다고 했죠. 11월 24일 날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개발자들 컨퍼런스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릴 텐데 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조금은 눌렸을 때 공략하는 거. 그래서 종가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매수하는 걸로 좀 권유해 드리면서 네. 하실 거라도 2,600원 이하로 매수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워낙 좀 못 갔어요. 지금 보시면 주가 위치가 한 1년치 보면요. 뭐 주가가 여기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게임주가 돈 버는 회사는 당장 아닙니다. 조금 미래적인 가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2,600원 이하로 매수 가격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 3,100원, 손절가는 2,600원 기준가 대비해서 타이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2,300원 선 단기 네. 변동성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드래곤플라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드래곤플라이 매수가가 중요하겠네요. 2,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가 3,1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벤트 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벤트들의 당첨자들 좀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네네. 먼저 희아님이 댓글창 올려주셨는데요. 참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힘내라 우리 증시. 예, 동학개미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네.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증시에 자부심을 가지며 네. 앞으로도 붉은색이 펼쳐질 때까지 응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희아님에게 편의점 상품권 10,000원 보내드리고요. 예. 한 분 더도 추첨을 해드릴 텐데 네. 이건 제가 좀 웃겨서 했습니다. 예능보다 재밌는 매일경제 TV 여기 자막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더블 5라고 해주셨어요. 아. 숫자 5로 해주셨는데 아. 숫자 5를 이렇게 S랑 똑같잖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거 타자 치면서 한영 바꾸기 귀찮으셔가지고 5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더블 5 리프레시와 함께 우리 증시 힘을 내봅시다. 네. 이렇게 3연상 갑니다까지 저희가 추첨을 해서 10,000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2-2000-485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교환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치 있는 뭐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